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와 함께. 자,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실장님, 저희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나요? 네, 여성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환자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여성 전문 비뇨의학과를 20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서 진료하시는 우리 유명한 이경래 대표 원장님이 여성 비뇨의학과에 꼭 내원해야 하는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네. 실장님. 네. 저 칭찬하시는 건가요? 네. 자, 오늘은 여성분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걸 어디를 가야 되는지 사실 궁금할 수가 있겠죠. 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도 많은 과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수십 개의 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랫도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두 개의 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 중에서 모든 의학은 성을 구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예를 들어 소아과, 내과, 안과, 뭐 피부과, 뭐 정형외과 어느 과들을 보더라도 이 과들은 다 이제 질환 위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성의 구별이 없어요. 모든 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이 구별되는 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부인과는 전적으로 여성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산부인과는 여성의 생식기를 보는 과거든요. 산부인과라는 게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OBGY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OB가 이제 obstetrics가 되고 GY가 가이네콜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과거든요. 산과는 뭐냐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만과 관련, 분만, 여성의 분만과 출산과 관련된 것들이 다 산과에서 보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궁 내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고 또 마지막에 분만되는 그 과정까지 그게 이제 통틀어서 산과라고 하는 거고요. 부인과는 산부인과라고 그러잖아요. 부인과는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모든 질환과 증상을 보는 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궁이나 난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고 폐경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자궁이나 난소나 질 내에 있는 모든 어떤 증상과 질환을 보는 과가 부인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산부인과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성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 그리고 분만,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는 과가 산부인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대에 있는 과가 이제 비뇨의학과가 되겠죠.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여성의 생식기를 보는 부인과와 반대로 남성의 생식기를 보는 과가 됩니다. 남성의 생식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성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발기가 잘 안 된다, 또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뭐 음낭이나 고환에 문제가 있다, 또 불임과 관련된 여성 불임이 있으면 남성 불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불임, 남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는 과가 비뇨의학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는 우리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는 거고 남성의 생식기는 비뇨의학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구분은 뭐 대한민국 누구라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뇨기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비뇨기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비뇨기계는 소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변을 만드는 데가 신장이고 만들어진 소변이 저장이 됐다가 나가는 데가 방광이거든요. 그래서 비뇨의학과는 영어로 유롤로지라고 그럽니다. 유롤로지. 소변이 영어로 유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롤로지라는 건 뭐냐면은 소변과 관련된 모든 과를 비뇨의학과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부터 해서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그리고 소변이 저장이 됐다가 나가는 방광, 그리고 소변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요도, 이 모든 비뇨기계를 비뇨의학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롤로지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상을 보는 과가 비뇨의학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비뇨의학과, 여자는 산부인과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는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인 거지, 비뇨기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으로 비뇨의학과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왠지 느낌상 여자는 산부인과를 가고 남자는 비뇨기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자인 내가 방광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왠지 방광은 비뇨의학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비뇨의학과는 남자가 가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생식기계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만은 비뇨기계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않고 다 비뇨의학과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소변에서 피가 난다, 혈뇨가 있다, 이건 비뇨의학과를 가게 되는 거죠. 생리나 또는 출산이나 또는 폐경이나 이런 거 관련된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산부인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방광에 종양이 생긴 것 같아요, 방광에 뭐가 있대요, 당연히 비뇨의학과를 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블로그에 이걸 이제 나름 되게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링크를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런 질문들을 전화로 많이 이제 받았는데, 거기는 비뇨의학과 같은데 왜 여성을 보나요? 여성이 비뇨기과를 가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여성분도 비뇨기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여성분들이 좀 더 편하게 비뇨기과를 내원하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비뇨기과를 갔더니 더 다 남성들만 있고 불편해서 다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곳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와 또 편견이 또 어디보다도 많은 과가 사실은 또 비뇨의학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좀 더 편하게 어떤 방광의 내가 문제가 생겼어, 배뇨에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었다고 저희 실장님이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몇 명이 그렇게 계산이 되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1년 전에 나름대로 그 여성의 비뇨의학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겨우 이제 우리가 1000명이 돌파되는 너무 기쁜 그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왔습니다. 다른 채널처럼 이렇게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막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이 유튜브를 사실 찍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주제를 정하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된다. 여기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절대로 뭐 광고라든가 어떤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장 편견과 잘못된 정보가 많은 여성 비뇨의학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의학 정보를 드리자라는 그런
큰 결심하에 1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드디어 제 1000명이 넘었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희 구독자분들 덕분이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찾아뵙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성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 그리고 또 저희 슬기로운 방광TV 1000명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슬기로운 방광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